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오늘 저는 2014년 12월에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도했던 상계주공 7단지에 오랜만에 와봤네요. 저기 전망 한번 보시죠. 여기가 15층 높이인데요. 가장 끝 라인이어서 저기 멀리 수락산이 훤하게 잘 보입니다. 이 단지는 노원역이 바로 코앞입니다. 제가 경매를 하면서 많은 상계주공 단지를 낙찰 받아봤지만 2014년도에 최초로 받았던 상계주공 단지인데요. 그때의 기억으로 22평형을 2억 5천만 원 선에서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낙찰받았던 당시가 겨울이었었는데요. 소유자가 암에 걸려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비 등으로 인해서 경매로 나왔었고요. 소유자가 또 상황이 안 좋으니 명도할 때 매우 어려웠습니다. 낙찰 받은 후 집안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산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올수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전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니 제가 낙찰받은 호수는 6억 원 전후하네요. 참, 지금 이 물건을 그대로 갖고 있냐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2014년 후반기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의 절정기라서 그 다음 연도에 3억 2천만 원 선에서 세금을 내고 매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쉽죠? 상계주공과 비슷한 창동주공, 중계주공 아파트들은 2016년 이후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최근 상계주공의 경매 물건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 8월 넷째 주 현재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7개의 각기 다른 상계주공 아파트의 경매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계주공 단지들만으로 7개의 경매 물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들 단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시 이동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 상계주공 5단지 안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 단지에 와보니 재건축에 대한 의견 충돌 등이 있어서 현수막 등이 붙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늘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의견 충돌이 있지만 지금 상계주공 5단지의 갈등은 조금 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이 상계주공 5단지에서 상계주공 물건들이 경매로 나온 이유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전체 840세대인데요. 노원역과는 아주 가깝고요. 상계주공 6단지 사이에 겹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상계주공 단지들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빨라 곧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던 재건축 사업이 최근에 원자재 난 등의 공사비 증액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계주공 5단지의 소유자는 24평을 배정받으려면 한 3, 4억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34평형을 배정받으려면 6, 7억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알려져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즉, 상계주공을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 전체가 늘어난 공사비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여파를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벌이는 총 비용을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분담하는 구조인데요. 신축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비용을 수익으로 상쇄하는 구조이죠. 이 부분에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익이 중요한데 신축 아파트 사업에서 수익이라는 것은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 분양분이 많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원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문제점은 이 일반 분양분이 매우 적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분이 매우 적은 것이죠. 상계주공 아파트들이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적절하게 가격이 올랐던 2016년에서 19년도까지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2020년 이후는 상계주공 아파트들도 가격이 급상승을 해서 2020년 이후 매수했던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고, 상계주공은 매우 낡은 아파트라 전세 가격이 낮아서 갭의 차이가 너무 크게 된 것이죠. 여기에 지난 1년 동안 높아진 금리와 낮아진 전세 가격을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나온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일반 분양분이 적은 노원구 재건축 단지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어떻게 말하면 간단한데요. 바로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과 시간에 대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공사비와 최근에 하락했던 부동산 시장을 감안한다면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인 전망은 어두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준다면 모든 것이 좋아지겠죠. 특히 노원구의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에서 많이 남지 않은 큰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될 수 있고요. 늘 부동산 투자는 정답이 없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오늘 좋은 곳이 내일 숲을 썩일 수 있고 오늘 안 좋았던 것이 내일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 투자하고 그러한 물건을 어느 가격에 사고 파느냐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데 최근의 분위기는 중국발 금융위기, 여전히 불확실한 경제 지표들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이지만 내년부터 좋은 모습을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원구의 재건축 단지들은 지금은 좀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다른 모습일 거라는 것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부동산 강사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